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인데 요즘은 중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식사는 예전보다 조금 덜 하게 되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씩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문득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마주하면 대개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지.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은 달라집니다. 회복은 느려지고 예전 같던 체력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화와 병은 처음에는 매우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고 입맛이 줄어든 것 같고 숨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차는 것 같으니 그저 세월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늙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로 여기기 쉬운 몸의 변화를 의학적인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같은 변화를 겪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에도 등산을 즐기고 손주와 뛰어놀 만큼 활력이 넘칩니다. 반면 어떤 분은 비슷한 나이인데도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하고 외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와 건강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몸의 변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변화는 자연스럽고 어떤 변화는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기준만 알아도 괜한 걱정은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는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은 무엇일까요? 몸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찾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스스로 이유를 붙입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 나이가 있으니 예전 같을 수는 없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붙이다 보면 어느새 그 변화가 일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만 숨이 찼는데 이제는 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이제는 반 공기만 먹어도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피곤해서 하루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그저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질환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불편함이 노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진료에서는 증상의 크기보다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로라도 며칠 지나 괜찮아지는 피로와 몇 주가 지나도 계속되는 피로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순간도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드물지 않게 진료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몸의 변화가 곧바로 질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화라고 넘겼던 몸의 모습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하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떴는데 신체는 아직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몸이 쉽게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에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산책까지 다녀와도 하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가지 일만 끝내도 의자에 잠시 앉아 쉬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하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피곤함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계속 피곤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70대 한 어르신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다니던 산책길이 어느 날부터 버겁게 느껴졌고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빈혈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복되지 않는 피로가 계속되는지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며칠 쉬어도 기운이 돌아오지 않으며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점점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회복되지 않는 피로는 단순한 노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당뇨병, 심장기능 저하, 만성 폐질환처럼 비교적 흔한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로가 오래 이어지며 일상까지 바꾸고 있는가입니다. 산책을 포기하는 날이 늘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졌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로와 함께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왜 식욕 변화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도 평소처럼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그릇을 금세 비우시던 분이 오늘은 반 공기만 드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밥 한 공기가 반 공기가 됩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왜 통증보다 먼저 식사를 물어볼까요? 그 이유는 식욕이 몸속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며칠 입맛이 없는 것만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이상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소 식사를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밥을 남기기 시작하거나 좋아하던 음식에도 손이 가지 않고 식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변화는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원인은 소화기관 문제, 우울감, 복용 중인 약처럼 다양합니다. 입맛 하나로 병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유 없이 오래 이어진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욕 변화와 함께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입니다. 식욕과 체중은 따로 떼어볼 수 없는 몸의 기록입니다. 옷이 조금 헐렁해지고 허리띠를 한 칸 줄였는데도 요즘 덜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대사 기능이나 영양 상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 조절 없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단순한 식사 변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60kg 기준으로 약 3kg 이상 줄었다면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흔한 변화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소화불량이 오래 이어지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검은 변이나 반복되는 복통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소화 문제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도 늦게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때로는 식사량보다 식사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식사를 몸이 보내는 건강일기라고 말합니다. 그 건강일기에 평소와 다른 기록이 남기 시작했다면 몸은 이미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는 화장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변을 보고 바로 물을 내리시는 편이십니까? 잠깐만이라도 한번 살펴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변과 소변의 작은 변화는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틀, 사흘씩 변을 보지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덜 마셨나 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날은 변비가 심해지고 며칠 뒤에는 설사가 이어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배변과 배뇨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거나 변의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거나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혈변입니다. 치질처럼 비교적 흔한 원인도 있지만 대장의 용종이나 염증성 장질환, 드물게는 대장암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나 양, 얼마나 반복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변 역시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밤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가는 일은 나이가 들면서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참기 어려울 정도로 급해졌거나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변화는 전립선, 방광기능, 당뇨병, 요로 감염, 신장 질환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가 섞이거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배변이나 배뇨 변화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을 옮기는 순간에도 우리 몸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계단이 왜 어느 날부터 힘들어지는 걸까요?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어느새 난간을 붙잡고 숨부터 고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손주의 손을 잡고도 가뿐하게 오르던 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간에서 쉬지 않으면 끝까지 올라가기가 버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체력 때문만일까요? 숨이 차는 증상은 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와 심장, 혈액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심장 기능 저하나 빈혈, 만성 폐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침까지 오래 이어진다면 폐나 기관지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기로 생긴 기침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하지만 몇 주 이상 계속되거나 피가 섞인 가래, 쉰 목소리가 오래 이어진다면 단순한 감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위산 역류, 천식처럼 치료 가능한 원인도 많지만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숨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통증과 기억력의 변화에도 우리 몸은 중요한 단서를 남기곤 합니다. 72세 김 씨는 아침마다 허리를 짚고서야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나이가 드니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파스만 붙였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가벼운 물건 하나를 드는 순간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척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평소 약해져 있던 뼈가 작은 움직임에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 탓이라고 넘긴 통증이 뒤늦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허리 통증이 골절이나 큰 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크기가 아니라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입니다. 오랫동안 비슷했던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쉬어도 낫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거나 통증 부위가 넓어진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퇴행성 관절염뿐 아니라 신경질환이나 골절처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통증만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억의 작은 변화가 더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는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하고 멈춘 적 있으십니까? 휴대전화를 한참 찾았는데 알고 보니 손에 들고 있었던 적은요?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깜빡하는 것과 기억을 잃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거나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생각이 나지 않는 일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아, 맞다. 하고 다시 떠오른다면 대부분은 자연스러운 기억력 변화에 속합니다. 반대로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 변화도 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을 먹었는지 자주 헷갈리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한 번쯤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 치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감, 수면 부족, 약물 영향처럼 교정 가능한 원인도 있으니 혼자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복되는 낙상도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 어렵습니다. 균형을 자주 잃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면 근력 저하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변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피곤함이 계속되고 입맛이 예전 같지 않고 화장실 습관이 달라지고 숨이 차거나 통증의 양상이 변하고 기억력까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증상 하나하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여러 가지 함께 이어진다면 몸은 우리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상 하나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화가 함께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상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증상보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 그리고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세 가지는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게 되고 식사나 외출이 부담스러워졌다면 몸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 체중 감소, 숨이 차는 증상처럼 여러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반복되고 생활이 달라지는지를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은 괜한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사실 건강을 오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이 변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조용할 때도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의사들이 건강검진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은 의외로 비슷합니다. 바빠서 못 갔어요. 몸이 괜찮은데 뭘 검사해요? 조금 더 있다가 가려고 했죠.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차에서 작은 소리가 나도 정비소에는 금방 갑니다. 집에 물이 새면 바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평생 함께 살아갈 몸은 조금 더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질환이 그 믿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질환도 있고 일부 암 역시 몸이 크게 불편해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도 건강검진에서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만납니다. 평소 특별히 불편한 곳이 없던 한 어르신은 검진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초기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받아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과정입니다. 검진 결과 이상이 없었다면 그건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예방의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상이 조기에 발견된다면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몸에 남는 부담을 줄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아플 때 검사하는 것보다 괜찮을 때 검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와 가족력, 생활습관, 기저질환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시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검진 계획을 의료진과 함께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였고, 어떤 것은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신호였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아플 때 찾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괜찮을 때 지키는 예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미루지 않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고 걸음이 조금 느려지는 것도 세월이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달라지는 이유만큼은 너무 쉽게 하나로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나이 때문이겠지. 그 한마디가 때로는 몸의 이야기를 더 늦게 듣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변화 가운데 어떤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였고, 어떤 것은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신호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명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신체는 오늘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겁이 아니라 내 몸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의하고, 괜찮다면 안심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관심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건강을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한 웃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